제가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서촌에부터 시작했던 게 2012년 초반이었어요. 목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게 정확하게 2013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 내년 2024년도 봄이 되면 저는 이제 10년을 어느덧 꽉 채웠더라고요.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저에게 힘이 돼주기도 했고, 또 위로가 돼주기도 했고, 애증의 관계이기도 한 이 목단 그리고 목단을 통해서 만난 많은 인연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제가 스스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순간순간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다져진 저의 취향들, 그리고 뭐 힐링 포인트들, 생각해보니까 저만의 취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혹은 저의 이야기들을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마 태어났을 때 제가 조금 유복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저의 기억은 없지만.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도를 맞으시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너무 슬프다. 근데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다가 이제 막내딸이었으니까 옷은 당연히 사 입는다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옷을 갖거나 내 옷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언니들 옷을 그냥 대대로 물려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언니들은 다 커, 나보다. 저는 가장 열악해요. 그냥 모든 게 열악했어. 그러니까 우리 언니들은 그래도 그 부를 조금 누렸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한창 이제 무언가를 새로 사야 되거나 뭔가 멋도 좀 내거나 사춘기가 막 시작할 무렵에 저희가 이제 가세가 기우는 바람에 당연히 멋을 낸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멋을 내고 싶은 마음에 언니들 거를 입고 나가거나 언니들 옷을 입고 나면 어김없이 그냥 완전 등짝 스매싱인 거죠, 언니들한테. 정확해! 니 또 내 거 입고 나갔나? 왜냐면 들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릎 기장이 달라. 그러니까 무릎의 시작점이 언니들은 여기인데 내가 입고 가면 여기가 되니까 바지를 입고 나가면 어김없이 무릎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늘어나 있는 거지. 또 어리니까 옷을 뭐 귀하게 입었겠어요? 막 입었겠지, 마치 내 것이냐. 그걸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입고 살았던 세월을 넘어서 그런 세월이 꽤 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시 재기를 못 하셨어요. 재기를 할 만하면 그게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끼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항상 앞에서 나서서, 제가 원하진 않았는데 항상 사회를 보거나 나서는 게 많았어요. 근데 가슴 한켠에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렵다라는 걸 친구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별거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그랬는지, 교복을 입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다리 아시잖아요. 다리가 스커트를 입을 다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교복 치마를 잘 입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멋을 낼 수 있는 사복이 변변한 게 있지 않았어요. 나만의 옷이 없었어요. 그 옷을 갖기 시작한 거는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받는 용돈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추석이라든지 설날이 되면 이제 10,000원짜리에서 이제 장수들이 다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나는, 왜 보통 이제 행사들이 다 겨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구정이 끝나면 이제 그 돈을 들고 가는 거야, 이대에. 우리 언니가, 저보다 사실 저희 위에 언니가 완전 멋쟁이였는데, 위에 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이대, 명동 이런 데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특이한 것만 그렇게 사 입었던 것 같아, 내가. 옛날에 그 시대 때 여러분들 기억, 여긴 다 하실 것 같은데 모른 척 하기만 해. 여자 셋 남자 셋이라는 시트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의정 씨가, 기억나요? 번개머리? 머리 이렇게 완전 까 뒤집었던 머리? 제가 그 머리를 집에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 그냥 딱 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희한한 것만 입고 다녔어. 정말 튀는 그냥 남자애였어요. 머리도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쇼커트, 리아 머리 정도로 밀기도 했었고, 머리를 거의 한 1.5cm, 2cm 이상 길러본 기억이 잘 없어요. 그랬었던 제가 특이한
맨날 그렇게만 있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촌스러웠어. 그냥 특이만 했지 예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멋을 내고 싶었는데 그거의 모든 베이스는 나를 포장하기 급급한 거죠. 숨기고 싶고 들키지 않고 싶고 있는 집 자식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전 개그맨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개그맨 시험도 봤어요. 2차까지 합격도 했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떨어지는 바람에 공부가 안 받쳐줘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뭐 포기는 했지만 개그맨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이외에는 무언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뭘 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우연히 저희 학원 선생님이었죠. 동인천에 홍순균 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비주얼이 장동건급. 진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생긴. 모든 여자 학생들의 선망의 워너비 쌤이었는데 그 선생님 당연히 저도 좋아했겠죠. 그 선생님이 옷가게를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냥 구경하러. 저는 그때 완전히 한순간에 매료가 됐거든요. 그 공간에.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옷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꾸미고 싶었고 튀고 싶었던 아이지 옷을 좋아했다는 아니었고 옷을 시작하게 된 계기 역시 그 공간이 주는 매력에 빠졌었어요. 부평 거리의 한켠에 로즈마리 화분이 바깥에 막 즐비하게 싱싱하게 되어 있고 고제 나무바닥,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런 고제 나무바닥이 전체 가게에 깔려 있었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그 향 있죠? 향. 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나라에서 왠지 이런 향이 나겠다라는 게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딱 첫 번째 들었던 생각, 난 여기서 오늘부터 무조건 일한다. 나는 여기 있겠다였어요. 여기에 있는 구성원이고 싶다. 그냥 있고 싶다. 나의 놀이터여도 좋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호기롭게 말을 합니다. 저 월급 안 주셔도 돼요. 저 돈 안 주셔도 되니까 저 여기 와서 옷 개고 청소하고 저 그냥 여기 서 있을게요. 손님처럼. 그게 저의 옷의 시작이었어요. 손님이 하루는 너무 많이 오는데 그때 스텝 언니들이 3명이었거든요. 꽤 규모가 컸어요. 근데 다 손님들 보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 끝나시를 하나를 들고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가 대봤다가 내렸다가 이걸 계속 하시길래 이렇게 옆에 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뭘 모르죠. 뭘 모르는데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그거 한번 대보시죠. 입어보세요. 뭐 거울 보면서. 근데 막 웃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사는 거야. 고객님이.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었고 그 다음부터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말을 하는 족족이 사. 그때 당시 옷가게 지금 벌써 그때가 20년이 넘은 얘기잖아요. 제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막 나시 하나 8,900원 하고 막 7,000원, 10,000원 안 한 막 그럴 때 혼자서 그날 수익을 한 40만 원 넘게 낸 거예요. 알바도 아닌데. 그래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한 이틀을 지켜보시더니 그때 대표님이 나보고 너 판매를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신 거야. 그 판매를 그때부터 이제 제 끼를 알아보신 것 같아. 근데 판매만 하기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판매를 어느 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하루는 되게 좋은 카페로 부르셔서 봉투에다가 돈을 조금 넣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명동의 중국 대사관 뒤에 무슨 서점에 가면 스트릿 잡지가 있다. 일본 잡지인데 손수 다 써주시는 거예요. 어떤 잡지. 이거를 꼭 사서 봐라. 그거가 계기가 돼서 명동도 그때 와서 제가 이제 돌아다녀보고 막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그 꾸역꾸역 물어 중국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서점을 찾아서 그 잡지를 사서 봤는데 그 잡지 속에 내가 너무 입고 싶었던, 그러니까 입고 싶다라는 생각, 그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그 잡지책에 있는 모습들이 너무 멋지다. 나도 이렇게 입어야지.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옷이 뭔지. 알고 봤더니 그게 맨투맨이라는 걸 알았고 그게 알고 봤더니 구제 청바지라는 걸 알았고 저게 컨버스 운동화구나. 저게 조던이구나. 그때부터 무수하게 이제 막 수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저의 옷의 입문기였어요. 옷을 좋아했다거나 옷을 너무 잘 입었다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 절대 아니었고요. 저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굉장히 연약하고 여린 그냥 여자아이였어요. 내 모습을 포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게 옷이라는 걸 통해서 날 감추고 싶었는데 단순히 튀고 단순히 돋보이던 옷에서 점점 제 스타일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찾아가는 여정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취업도 당연히 이제 옷을 하게 되고 그 가게에서 계속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그때부터는 사라졌고 난 옷으로 승부를 걸어봐야겠다. 제가 딸 넷의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셋 다 완전 엘리트, 그런 엘리트가 없어. 다 과수석으로 들어가서 전액 장학금 받거나 과 수석으로 졸업하거나. 그러니까 저희 아빠의 기준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시던 분이셨어요. 본인 스스로도 건국대를 나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대학을 안 다닌다? 전 정말 구두주걱으로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하고 저희 큰언니가 항상 저한테 굉장한 지지자인데 막내 하나 정도는 딴 따라가 나오면 아빠 어때요?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하게 냅둡시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 거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아빠가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시던 그 눈빛 그리고 부끄러워 하시던 그 모습,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아버지의 그런 실망감, 꼭 인정을 받아야겠다. 내가 언젠간 기필코 인정을 받겠다. 그리고 나를 지지해준 우리 엄마와 언니한테 그때 엄마랑 언니가 밀어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라는 걸 꼭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하루에 한 16시간? 부평에서 잘한다고 어떻게 소문이 나서 명동으로 스카우트이 돼서 갔습니다. 명동에서 동대문으로, 동대문에서 압구정으로, 홍대로. 정말 치열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판매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는 샵마다 매출을 1등을 하니까 분명히 다른 포지셔닝을 주시겠다 했던 대표님들이 못 빼는 거지, 나를. 매출에서. 그러니까 계속 판매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세일즈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이 있었으니까. 근데 개인적인 염증은 계속 생기죠. 갈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월급이 130만 원이었거든요. 130만 원으로 16시간을 어떻게 일을 했냐면 제가 집이 검단입니다. 인천 검단 혹시 아세요? 검단에서 운전해서 압구정에 가서 그때 대표님이 압구정에서 사셨거든요. 제가 약간 수행비서도 했었어요. 검단에서 출발해서 압구정 가서 대표님 태우고 명동에 출근해서 일하고 밤 10시에 매장이 클로징이 되면 다시 대표님을 모시고 동대문을 갔다가 사입을 하고 새벽 2시에 대표님 집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집에 와서 씻고 잠이 들면 한 4시. 그러면 또 아침 한 9시에 준비하고 나가야 되니까 한 8시에 4시간 자고 일어나는 거죠. 이 생활을 한 3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저를 이제 지켜봐 오시던 거래처 대표님이 저를 스카웃을 해서 동대문에서 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배워요. 그 모든 거를 다 배우다 보니 내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내 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누가 가게를 차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한테. 제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대학을 다 졸업한 그 친구들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작지만 자기 것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럽기도 한데 스스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 부러워하는 게 너무 촌스럽잖아요. 안 멋있잖아. 그래서 늦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겠다. 최대한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가 내 거를 했을 때는 무조건 가속도를 낼 거야 라고 스스로한테 계속 정말 치열업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거는 배짱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홍대에서 월급 사장으로 일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게 자리부터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옷 컨셉을 제가 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너무 많죠. 바잉도 하러 가야 되고 세일즈도 해야 되고 디스플레이도 해야 되고 직원들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한 2년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정말 내 거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확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일을 한 지가 10년이 이미 넘은 상태여서 제 월급도 많이 올랐고 또 너무 잘했으니까 또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조금 모아갈 무렵에 가게를 차렸어야 되는데 결혼을 합니다, 제가. 결혼을 31살에 정말 검소하고 정말 풋풋한 옆집 아저씨, 진짜 노총각 같은 사람, 네, 제가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사실은 필요한 때였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신랑한테 월급을 안 물어봤어요. 얼마를 버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를 버는지 알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초반에 받았던 페이길래 내가 한 3년 차에 받았던 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벌게.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를 하고 안 되겠다. 내 가게를 해야겠다. 왜냐면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일요일에 쉬어본다? 주말에 쉬어본다라는 거는 아마 10손가락에 꼽혔던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샵에서 일을 하면서 휴일날 빨간 날 논다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말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해서 제 거를 하고 싶어서 찾던 와중에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가게를 얻을 보증금이 없었어요. 그때 지금 저기 뒤에 와 있는 제 친구 의미가 예쁜 소품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지호라고 제 친구이자 제 친구 의미의 남편인데, 저 친구가 또 멋있는 펍을 서촌에다가 차립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촌을 가봐요. 너무 센세이션한 거예요. 골목골목인데 철물점이 있었다가 미용실이 있었다가 또 되게 예쁜 앤틱샵이 있었다가 뭐지? 여기다가 너 너무 샵을 내고 싶다. 근데 돈이 없잖아. 보증금 500만 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고가구를 파시던 대표님이랑 인연이 닿았어요. 그분도 마침 저랑 같은 상황이었던 거야. 샵을 이 동네에 너무 내고 싶은데 그분도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헤어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공간 정도예요. 7평 정도면 딱 여기 그때 사용했던 제 첫 간판이에요. 이 간판이 제가 버리지 못하고, 이거는 갑오로 제가 갖고 있을 건데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술을 한 땀 한 땀 제가 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컴퓨터 자수입니다. 컴퓨터 자수고 이 고제예요. 인테리어 하다가 짜투리 나무가 남길래 제가 이거를 만든 거고요. 요거를 가게 앞에 걸어놓고 장사를 시작하려고 오픈을 했는데 목단이잖아요. 목단을 오픈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야. 목단은 꽃이잖아요. 근데 목단 꽃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그 고가구 사장님 덕분에 계속 민화라든지 이런 고가구라든지 자수라든지 계속 제가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자수가. 제가 물어봤어요, 대표님한테. 사장님 요거는 너무 예뻐요. 그게 목단이에요. 너무 예쁜데요. 목단은 되게 좋은 의미여서 옛날부터 되게 좋은 의미가 필요한 곳곳에 다 목단이 수가 나져 있다. 그래요? 이러고서 찾아봤더니 꽃 중의 여왕, 꽃 중의 왕, 자손번성, 재물, 부귀영화, 좋은 건 정말 다 갖다 붙여져 있더라고요. 이거다. 앞으로 나의 브랜드 네임은 목단이고 이 목단은 그 누구도 쓰지 못하게끔 내가 내 상표권을 가져야겠다. 돈도 없는데 장사도 시작하기도 전에 상표부터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목단을 꽃에 비유해서 오픈했다가 그럼 목단꽃이 피었습니다구나 라고 해서 그걸 제가 한쪽 벽에 한 기퉁이 이렇게 써놨었는데 그게 예뻤나 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사진에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단꽃이 피었습니다. 목단은 앞으로 나의 영원한 내 브랜드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고, 그게 목단의 시작입니다. 연남동 매장 혹시 와보셨나요? 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거기를 들어갈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연트럴파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지만 그때는 막 시작이 되고 조성이 되려고 했던 때예요. 근데 우연히 친구 연주라고, 그 친구가 푸드 에디터였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맛있는 해물포차가 있다고 저를 부른 거예요. 거기를 우연히 이제 갔다가 연남동이라는 데를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노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정말 소처럼 일만 했어요. 거기를 이제 우연한 기회에 갔는데 매력에 또 빠집니다. 서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서촌보단 조금 더 넓은 버전? 골목이 조금 더 넓고 길이 좀 더 넓은데 아기자기한 샵도 많고 술집도 많고 맛집들도 많은데 홍대랑도 가깝고 뭔가 괜찮은데 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저녁이었어요. 7시 반, 8시. 불이 켜져 있는 부동산에 그냥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 옷가게 하려고 하는데 자리 하나 있으면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싸면 쌀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고 한 사흘 지났나? 전철을 타고 가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가 온 거야. 여보세요? 했더니 뭐 여기 지금 하나 물건이 나왔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예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때 딱 여기 홍대 입구인 거예요. 문이 착 열리는데 바로 정말 내렸어요. 그냥 내려서 갔는데 너무 제가 꿈에 그리던 코너 자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저희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메인 거리에서 살짝 비껴놨잖아요. 그때는 완전 아무것도, 앞에 김치 공장이 있었으니까 저 여기 하겠습니다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자긴 그냥 보여준 것 같아, 나한테. 왜냐면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뭘 보여는 주셔야 되니까. 여기를요? 그랬더니 제가 계약할게요.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야, 나한테. 저 앞쪽이 훨씬 낫지 않으시겠냐, 공원이 앞으로 생기면. 아니라고. 전 여기가 좋다. 왜냐하면 제가 모시고 싶었던 고객님들은 멋을 좀 아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좀 좋은 것도 입어보고 저렴한 것도 사보고, 그러니까 쇼핑에 조금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가 있다면 좀 잠시라도 주차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위치였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거긴 너무 딱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단 쌌어요. 그 일대에서 굉장히 반신반의 하시는 눈치로 바로 이제 기다렸다 그 자리에 10분 만에 계약을 합니다, 제가. 남편한테는 말도 안 했었어요. 남편하고 통화할 새가 없었잖아요. 만나서 10분 만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건물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뭘 하려고 그래? 이렇게. 저한테 너무너무 좋으신 큰 어른이신데 저 옷가게 할 겁니다. 이랬더니 뭘 한다고? 이래서 옷가게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했더니 그 옷가게가 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약간 한번 해봐 이렇게 되셨는데 그 해봐가 아휴 너 얼마나 버티다가 나가겠니?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측은지심이 깔리셨는데 세를 안 올리시는 거예요. 뭐 얼마에 올라가 있는데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그걸로 시작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인테리어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장님이 이 건물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걸 내가 알겠더라고. 건물이 다 대리석이야, 외관이. 그래서 근데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려면 이 벽을 깨야 되는데 이거는 허락을 받아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배운 적은 없지만 정석껏 제가 그립니다. 설계도를. 어떻게 할 거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벽을 부셔야 된다. 여기서 10년 있었거든요. 인테리어를 5번을 바꿨어요. 내 건물인 줄 알고. 내 건물인 것처럼 아끼게 되고 꾸미게 되고 사람 불러다가 유리창도 닦고 외관을 끊임없이 손을 댔어요. 물론 회장님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그리고 거기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또 저희는 다 단골들이시니까 늘 오실 때마다 조금 새로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서 인테리어를 할 때마다 동네 분들은 항상 지나가다 그래서 나가는 거야? 뭐 잘 안 돼? 아닌데요. 정말 지나가면서 심지어는 1, 2층을 같이 쓰면서 같이 공사를 하는데 지나가는데 2층을 다 열어놓고 하는데 아유 드디어 망해서 나가는구만. 그걸 들었어요. 아니에요.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거기서 10년을 하는 사이에 다 만나뵌 거죠. 스타일링 샵으로 사실 저희가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거리나 위치가 좋은 조건이 아니어서 아시는 분들만 오실 수 있는 곳이었어요. 내가 어느 날부터 옷을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고 다니는데
공개는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친한 친구이거나 내가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나에 대한 정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아, 그 대표가 보통 아닌데 별로 안 친절한데 옷은 진짜 잘 입혀준다. 무슨 일 있다 하면 그냥 무조건 가라. 3박 4일 뭐 레퍼런스 간다 하면 그냥 싹 다 맞춰서 준다. 약간 뭐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처음 뵀지만 저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저의 시스템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열린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일링 샵이기 때문에 사실은 풀스 착장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뭐 겨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마트 영수증 여기서 안 끊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끊어 가실 땐 사실 단위 자체가 웬만한 명품백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단 그 누구도 아, 여긴 너무 상업적이야. 아니면 쟤는 완전 뭐 옷 팔아 먹으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시선으로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얘는 옷이 너무 좋구나. 얘는 정말 옷을 내가 어디 가서 모양 빠지게 안 입혀주려고 무단히도 2시간을 핏대서 가면서 입혀주고 무릎을 앉아서 접어주고 입혔다가 벗겼다가 뭘 걸어줬다가 뺐다가 하는 거를 같이 즐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야 애썼다 다 담아. 오히려 제가 아니 이거는 사지 마시고요. 걸러주는 거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다 사가실 기세니까 이제 그렇게 찐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분 한 분 퍼스널로 해드리다 보니까 20명이 넘어가셨어요. 그럼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VIP 분들이시죠. 한 분 한 분 이 응대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무슨 날인데 사진 찍어서 이제 나 이거 오늘 무슨 날인데 뭐 입을까? 뭐 이런 이제 컨펌을 저한테 받으시는 거죠. 관리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 편하게. 왜냐면 다들 마트 영수증을 끊어간다는 건 그 달의 신상은 다 사가시는 분들인데 이 신상을 2시간 동안 제가 보여드리거나 설명해줬던 거는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이거를 더 다양하게 내가 어떠한 공간에서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사가신 거 정말 뽕을 빼고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게 블로그로 영상을 남기기 시작했고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다들 아시잖아요. 연령층들이 또 좀 있으세요. 그 블로그 찾아오시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일했던 우리 권 팀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유튜브에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유튜브 뭔데 했더니 대표님 지유 아기상어 틀어주는 채널 그게 유튜브가 거기에 우리 올릴 수가 있어? 했더니 올릴 수 있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옷 설명을 올려보자가 제가 이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계기가 그렇게 시작이 사실은 됐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희노애락을 다 겪었어요. 너무너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고 그 전에 정말 프라이빗하게 운영이 됐던 곳이었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을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안 됩니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 개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찐 고객님들은 한 발 물러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니 요즘 뭐 유튜브 나오고 유명하대. 그래,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전 나오서 바짝 팔아봐. 성장해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켜봐 주시고 그 공간을 쉽게 말하면 쉐어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진짜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방에서 왔어요. 나 어디서 왔어요. 지금 공항에서 바로 뛰어왔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한 켠씩 부담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테스트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옷을 그렇게 잘 입힌다면서 나 좀 입혀봐.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신발끈을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나 지금도 잊을 수 없어. 문을 막 열고 우르르 들어오셨어. 어머님 뻘 되시는 분들이야. 근데 그러실 수 있어. 여기 있다. 나를 여기 있다. 그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가끔 왜 그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고 어떤 부담이었냐면 이런 기대를 안고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저는 성향이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웃어야 되고. 왜? 제가 평소대로 했더니 나가시면서 딱 그러시더라고. 화면이랑 다르게 싸가지가 없네. 별로네. 틀립니다 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치를 안 봐도 됐던 눈치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채널에 그 뷰수가 막 올라갈 때마다 댓글에 반말하지 마세요, 거북합니다, 사투리 좀 쓰지 마세요, 뭐 난닝구라고 하지 마세요, 낫이란 말 쓰지 마세요, 소라 색깔 안 됩니다, 뭐 이제 갑자기 나는 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야 이건 이제 큰일 났다, 이게 되게 공식적인 일이 됐구나, 약속이 돼버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직원들도 저한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더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님, 사투리를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대표님, 반말 사용 자제 삐삐. 이제 이런 요구들을 하면서 점점 재밌어야 될 2시간이, 그때는 2시간도 안 했던 것 같아. 점점 숙제같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었어요. 근데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을 알게 됐고 정말로 목단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지금 버틸 수 있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좋았던 기회는 책을 쓸 수 있었어요. 갑자기 급속도로 뷰수가 누적수가 늘어나면서 책 출간을 제의를 받았고, 그것도 제 고집대로 제 쪼대로 그냥 써도 됩니까? 그래서 15일 만에 원고를 탈고하고 책을 내기까지 딱 1달 반 걸렸었거든요. 대필 작가 안 쓰고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내 이야기를 내 화법대로 내답게 쓰는 걸 허락해 주시면 책을 쓰고, 대필 작가를 써서 뭔가를 해야 되면은 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책을 쓰는데 대필 작가가 웬 말이며, 대필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2시간씩을 시간을 빼야 된다는 거야. 그냥 막 계산을 했어. 2시간이면 내가 하루에 2시간을 매장에서 장사를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내가 뭐 작가 할 것도 아니고 약간 뭐 그런 계산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도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번아웃을 맞이했어요. 번아웃이 세게 왔어요. 제가 되게 세게 왔어요. 매장에서 고객님들이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눈에 초점을 제가 잃게 되고 양쪽 손에 땀이 지어지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사실은 그냥 벗어나고 싶다, 여기를 빨리. 그래서 얼른 2층으로 도망가요. 2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접을까? 매장을. 그냥 고객들이랑 만나는 장소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접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깜짝 놀란 거죠. 나의 모든 걸 갈아 넣은, 내 인생을 통틀어 갈아 넣은 매장을 접겠다라는 거는 나한테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구나, 제 발로 정신과를 찾아가고, 그때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다가 딱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왜 돈을 벌고 싶어요?를 얘기를 하면 제가 주저리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중에 정원경 씨는 정원경이가 없네요. 전 한 번도 자각하지 못했어요. 아빠한테 인정받아야겠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친정 식구들, 뭐 시댁 식구들 할 거 없이 잘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회사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것들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결심을 합니다. 제가 나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해야겠다. 돈도 써보고 무언가를 남겨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그 계기가 이 삼청동 공간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어요. 사실 가장 힘든 순간에서 이런 멋진 공간을 가져야겠다는 욕심도 생긴 거죠.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모든 걸 놓아버릴 것 같았어요. 뭐라도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나다운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공간에서 멋진 것들을 해보고 싶다. 모든 엑기스가 집약된 곳이 바로 이 여기 삼청동 목단꽃이 피었습니다를 오픈하게 된 계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설화이고요. 누아로 닉네임을 쓰고 있고 2012년도요. 오래됐죠. 사실 목단의 전신인 정원이란 매장을 정 대표님이 하셨었어요. 그때부터 알게 돼서 지금의 목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매장에서 샀던 옷이 제가 사실 그때 처음에 카페를 하고 있어서 되게 편한 옷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벼운 티랑 바지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걸 한동안 교복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목단은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룩부터 해서 그리고 뭔가 차려입고 외출을 해야 될 때 입을 옷들까지 만능이죠. 네, 만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브랜드에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혀 빠지지 않는 옷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기화라고 하고 영어 이름은 박캐롤린입니다. 영어학원 원장입니다. 한 9년, 10년 된 것 같은데요. 연남동에 목단꽃이 피었습니다. 매장을 처음 열었을 때 아는 지인이 옷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대표님이 있다. 한번 가서 보자 라고 제가 마음에 들 거라고 해서 그래서 소개받게 돼서 갔습니다. 이분이 추천하는 옷이라면 그러면 그냥 믿고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눈이 반짝거리는 대표님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대표님을 보면서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 정말 패션에 진심인 사람이구나 이 대표님은 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꾸몄다라는 느낌으로 화려하게 막 그런 옷은 아닌데 제 나이 때는 좋은 그런 자재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새 old money 룩이 한참 나오는데 사실 old money 룩이 별거 있나요? 저는 목단 옷이 old money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단에서 닉네임 대치맘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연입니다. 저희 아이 큰아이 중3 때 2018년 12월쯤에 이제 청바지를 사려고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때 이제 올라온 영상을 보고 처음 접하게 됐어요. 옷보다는 대표님한테 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사람을 믿으니까 이제 옷에도 믿음이 갔어요. 비타민 같았어요. 인간 비타민. 네. 뭐 출근룩 주 5일 출근인데 출근룩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쉬는 날에도 아이템 한 가지는 꼭 섞이는 것 같아요. 얼굴도 돼서 옷 입으면 다 예쁘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네. 그 패딩 조끼를 샀었어요. 딱 첫날 입고 갈 때 이제 주위 직장 동료분들께서 이 패딩 조끼 어디서 샀냐. 네, 그래서 이제 해마다 겨울마다 그 옷을 입고 가면은 이제 그 말씀 주신 이제 분이 직장 동료분이 그때 그 옷이지 않냐고 지금도 기억해 주시면서 말씀 주세요. 제 옷장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옷, 특히 바지들은 항상 오래오래 길게 입을 수 있고 목단 옷은 이상하게 이거는 내가 편하게 입는 옷 이렇게 뭐 올이 우러난다든지 일어난다든지 그런 거 없이 항상 그 형태여서 오래오래 입는 옷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TV에 나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표님이 코디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트위드 자켓이었는데 그걸 입고 촬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같이 계셨던 아나운서 분들이 혹시 샤넬 트위드 자켓인가요? 자켓이 너무 예쁜데 어디 건가요? 물어보셔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TV 출연인 거잖아요. 거기에 나갔을 때 너무 이렇게 빠지지 않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게 그때 다시 한번 목단이구나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배송 받아보신 여왕님들이라면은 다 공감하실 텐데 배송 이제 온 포장에 이제 눈이 감동하고 두 번째는 이제 좋은 향에 코가 감동해요. 저에게 목단이란 영원한 친구 같아요. 네, 언제 와도 편할 수 있고 언제 와도 제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언제 와도 즐거운 거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목단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퍼스널 스타일리스트 아닐까? 프로듀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목단이란 쉼표다. 저는 목단이
오래 영원히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옷을 떠나서 대표님을 만났을 때 편안함이 정말 좋아요. 오래 목단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